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처리 노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EC-TM에서 제공하고 있는 22개의 전처리 노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EC-TM에서 TM을 통해서 직접 구현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처리 노드 파트는 그 내용이 다른 주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모아진 데이터는 분석을 바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불완전하면서 잡음이 있고 브리치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결측치를 대체해주거나 잡음 데이터의 평활, 이상치 확인 및 제거, 브리치성 해결하는 것 등이 바로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변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화, 통합, 범주화 등이 바로 데이터 변환에 해당합니다. 자, EC-TM에서는 다음과 같이 22개의 전처리 노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한 단계가 전처리인 만큼 22개의 전처리 노드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각 전처리 노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실제 실습은 EC-TM에서 직접 구현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태 변경 노드는 변수의 형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 연속형 변수와 이산형 변수의 상호 변경을 하거나 혹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서로 상호 변경을 할 때 형태 변경 노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결측치 처리 노드입니다. 실제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받아보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 원인으로 인해 결측치가 존재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를 임의의 값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결측치 노드를 사용합니다. 자, 파생 변수 노드입니다. 기존 컬럼과 로우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보다 어떤 파생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정도로 적절한 파생 변수 생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다중 파생 변수 노드입니다. 이는 여러 변수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자, 다음은 변수 표준화 노드입니다. 이 변수 표준화 노드는 연속형 변수의 표준화 시 사용하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분할 노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서적을 보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의 과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전의 데이터를 보통 7:3 비율로 랜덤하게 분할을 하여 각각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노드가 바로 분할 노드입니다. 자, 다음은 선택 노드입니다. 선택 노드는 조건에 맞는 로우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노드이며 이와 비슷한 기능의 선택 노드는 그룹별 조건에 맞는 로우를 선택하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자, 정렬 노드입니다. 데이터를 로우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한 노드이며 추가 노드는 데이터를 로우 기준으로 추가하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또한 구간화는 독립 변수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노드인데 때에 따라서 연속형 독립 변수를 구간화된 독립 변수를 변경하여 분석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바로 이러한 구간화 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병합 노드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두 데이터를 합칠 때 사용하는 노드인데 병합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직접 실습을 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터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분석에서 제외할 변수가 존재할 때 제외시켜주는 노드입니다. 그룹화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이산형 필드를 기준으로 연속형 필드의 값들을 그룹할 때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변수 순서 노드입니다. 이는 변수의 위치 순서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다음은 표본 추출 노드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원 데이터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자, 카운터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그룹별로 카운팅하고 그 결과를 파생 변수로 데이터에 추가시켜주는 노드입니다. 랭킹 노드도 역시 카운팅 노드와 비슷하게 랭킹을 계산하여 그 결과값을 파생 변수 형식으로 원데이터에 추가시켜줍니다. 자, 그룹 통계량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선택된 변수의 그룹별 통계량을 파생 변수로 추가시켜주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처리 피봇 노드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피봇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자, 열 조합 노드는 모델 수행 결과의 비교를 위한 결과값 조합이 가능하게끔 하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드는 특정 조건에 의한 일괄적 값을 지정한 변수값에 적용시켜주는 전처리 노드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전처리 노드의 조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처리가 가능한 만큼 데이터를 많이 다루어보면서 이것저것 적용시키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전처리 노드에 대해 EC-TM을 통해 실제로 하나하나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개의 전처리 노드 중 어느 것은 지정해야 할 속성이 간단한 것이 있는 반면 어떤 전처리 노드의 경우에는 속성을 지정할 때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전처리 노드부터 시작하여 보다 복잡한 속성 지정이 필요한 전처리 노드까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TM 프로젝트 창에 제가 미리 전처리 노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스트림 노드를 다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한 전처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 파생 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 파생 변수란 일정 규칙을 여러 개의 변수에 동일하게 적용시켜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것인데, 먼저 대상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 자, 그리고 분석에서 통계량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보통 disable과 delay 변수,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width도 역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large OX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small OX가 섞여 있으면서 분석을 하는데 오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모두 large OX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중 파생 변수 노드입니다. 먼저 옵션 창에서 자, 대상이 되는 변수를 클릭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는 변수를 세 가지 disable, 그리고 delay, width 이렇게 세 변수를 클릭한 후 편집 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진 일괄적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즉, 만약 이 골뱅이 발은 바로 이 표시한 모든 이 변수를 말합니다. 이것이 large x면 그냥 large x,
만약에 이것들이 small x면 역시 large x.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large 5로 이렇게 지정을 해라 라고 조건을 걸어준 이후에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뒷부분에 이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이런 그 규칙들이 적용된 파생 변수 형식으로 뒤에 붙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스테이트 들어갔을 때 역시나 disable과 delay, with는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small ox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낸 이 파생 변수 이 것들은 이 뒤에 이 m이 large m이 붙은 파생 변수들은 바로 large ox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생 변수, 다중 파생 변수 노드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이런 일괄적으로 새로운 파생 변수를 동일한 규칙에 적용하여 이렇게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터, 형태 변경, 분할 로드를 한 분석 스트림 구성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이탈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직 분석을 시행할 경우 자, 먼저 필터 노드를 통해서 분석에서 제외된 이 A8과 A9의 변수를 제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당연히 여기 보면은 이 도움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을 보시면서 적절히 이 변수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형태 변경에서는 우리의 종속 변수인 일탈 여부를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종속 변수로 바꿔주고 역시나 이상형, 연속형 또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로드에서는 이렇게 뭐 이미 추출 방법, 이런 분할 방법을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백분율을 70으로 해주면 바로 이것이 트레이닝 셋이 70%가 되고 나머지 30%가 테스트 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짓을 연결하여 한번 분석을 실행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모델링 데이터의 결과와 평가형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해서 이 모델의 검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처리 로드입니다. 자, 다음은 선택 노드입니다. 선택 노드를 연결하고 자, 조건을 편집하는데 저는 A3이 M A3M인 데이터를 선택하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를 연결한 이후에 자, 실행을 시키면 자, 원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이 M도 있을 뿐만 아니라 MH도 있고 뭐 ML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선택해서 A3이 M인 것들만 뽑아냈으니까 자, 이렇게 A3이 M인 데이터들만 선택되어서 결과 데이터에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to 노드입니다. 옵션 창에서 그룹핑 변수와 데이터 변수, 그리고 변수 처리 속성이 있는데 먼저 그룹핑 변수를 A3으로 지정을 하고 데이터 변수를 A6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처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최대 값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창이 나오는데요. 결과를 보게 되면 그룹핑 변수 A3이 H일 경우 A6의 최대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로우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룹핑 변수 A3 L일 때 A6이 최대값인 이 값을 갖는 로우만 뽑아서 이렇게 출력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 데이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생 변수입니다. 자, 파생 변수 노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편집창을 통해서 저는 A2가 D일 때는 1로, A2가 B일 때는 0으로, A2가 2일 때는 -1로 논다 라는 이 논리를 구성한 이후에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파생 변수가 A2가 B일 때는 0, 또 A가 2일 때는 -1, A가 D일 때는 1 이러한 파생 변수가 자동적으로 결과 데이터에 추가되어 출력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결측치 노드입니다. 자, 결측치 노드는 먼저 대상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데이터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결측치를 채워줄 경우 대상 변수를 선정하고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결측치를 대신할지를 설정한 후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 모든 변수, 연속형, 이산형, 연속형이라면 평균으로, 이산형이라면 최대 횟수에 해당하는 값, 기타 이런 여러가지 선택을 한 이후에 화면 표시를 연결하고 실행을 시키면 방금 전에 비어있던 바로 이 부분의 데이터들이 저희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정렬 로드입니다. 정렬 로드는 원하는 변수의 데이터 값을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드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상 변수를 A2로 하고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이후에 화면 표시를 연결하고 실행을 시키면 A2가 바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변수 표준화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변수를 표준화해서 그 결과값을 파생 변수로 추가하여 결과 데이터에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상 변수를 A1, 2, 3로 하고 그리고 표준화 변수를 생성시키고 전미어를 std라고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과 표시 표시를 정한 이후에 실행을 시키면 마지막 부분에 A1, 2, 3 저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세 변수의 std 이 표준화 값들이 파생 변수로서 이렇게 추가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본 추출 로드입니다. 표본 추출 로드는 다음과 같이 분석 목적에 맞게 이렇게 표준 표출 방법과 선택 여부 그리고 이산형 변수 어떤 이산형 변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한 이후에 표본 크기 지정 방법을 백분율로 표본 크기를 50%, 백분율을 50%로 한 이후에 추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50%가 즉 이 원 데이터는 총 1056개의 개체수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0%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노드입니다. 한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여 하나로 합치기 위한 노드인데 보시면 추가 데이터 1의 변수 정보에는 고객번호, 생산지, 카네임, 연비, 무게, 감속비, 마력 변수가 있고 추가 데이터 2에는 이 감소비 무게 대신에 배기량 실린더 수라는 이러한 다른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데이터에 추가할 데이터를 추가할 때 정해야 할 속성인 변수 매칭 방법과
자, 포함할 변수, 소스 인덱스 포함입니다. 먼저 변수 매칭 방법에는 변수명과 변수 위치가 있는데, 자, 변수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변수명까지 모두 포함시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고, 변수 위치는 기준 데이터 변수명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변수명이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수 위치로 설정할 경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 위치를 설정하고 누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데, 자, 먼저, 분명히 원 데이터에서는 추가 1에서는, 자, 고객 번호가 1번부터 38번까지, 이렇게 무게, 변수 순서가 고객 번호, 생산지, 카네임, 연비, 무게, 감속비, 마력,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추가 데이터 2는, 자, 39번부터 76번까지의 고객 번호를 가진 데이터인데 생산지, 카네임, 연비, 마력, 배기량, 실린더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변수 위치로 지정을 한 이후에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내면은 일단 보기에는 깔끔하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변수 위치를 했기 때문에 기준 데이터의 변수 위치를 이렇게 픽스 시켜 놓고 거기에 그냥 추가할 데이터의 변수 값, 데이터 값들을 그냥 꽂아 놓은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 추가 데이터 2에 대한 값인데 자 물론 생산지와 뭐 카네임 연비까지는 아마 같은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에서 자, 이 값, 바로 71에서 8로 8, 여기는 115, 90, 70이라는 마력이 나오는데, 갑자기 8, 8, 8, 4, 4,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변수 값들이, 아니, 데이터 값들이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추가할 데이터 2에서의 바로 마력에 대한 값이 아니라 실린더 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속성을 지정할 때 변수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 변수 데이터 값이 어떤 거냐를 무시하고 그냥 기준 데이터의 변수 위치에 따라서 그냥 그 위치만 같다면 컬럼이 같다면 그냥 데이터를 추가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변수명으로 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됐죠? 자, 바로 분명히 데이터 2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속성으로는 포함할 변수입니다. 속성값으로는 주 소스만 혹은 모든 소스만이 있고 주 소스는 기준 데이터의 변수만을 사용하여 추가하기 때문에 기준 데이터에 없는 변수는 추가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소스에서 소스 인덱스를 포함 여부는 만약에 이거를 체크하고 출력을 한다면 두 데이터를 합쳤을 때 어느 소스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마지막 컬럼에 추가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전처리 노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전처리 노드에 대해서는 전처리 노드 두 번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